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한반도 3대 폭포 중 하나인 북의 박연폭포지구 단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갖가지 과일나무를 기르고 있는 여러 현장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고요. 유치원 아동들이 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방법,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딴 섬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통학배가 운항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자연치료학 권위자 리혜경 씨의 인생과 북의 자연치료학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 독창, 우리 왕차 싱싱 함께 들어보시죠. 귀여운 외모의 펭귄, 동물 백과사전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43년간 척박한 멸악산을 가꿔온 공훈산림감독원 윤경근 씨를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가을철 북의 박연폭포지구는 온통 단풍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박연폭포는 북인민들이 사랑하는 대표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 풍경 전해드립니다. 가을철에 들어선 요즘 인민의 명승인 박연폭포지구가 이채로운 풍치를 한껏 돋구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은정 속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박연폭포 명승지와 박연으로부터 룡통 사이에 이르는 수십 리 구간의 산골들이 온통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서 주변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송도 삼절로 개성 금강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여기 박연폭포지구는 사계절이 다 아름다운데 봄철과 여름철, 겨울철 경치도 아주 특색 있고 인상 깊지만 지금처럼 가을 경치는 절경 중에 절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산마다 계곡은 계곡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정말 시가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올해 단풍 계절은 지난 시기보다 한 열흘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상순에 시작돼서 한 열흘이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단풍 계절의 최절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기 성도산과 안달봉, 천립산의 메부리 단풍도 멋있지만 여기 골짜기들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의 맑은 물에 감싸여 희늘어진 단풍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단풍으로 해서 더욱 이치를 띠는 박연폭포지구의 가을 풍치는 사람들에게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연폭포는 예로부터 금강산 구룡폭포, 설악산 대승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폭포로 알려진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에서는 온 나라를 과수원화하라는 당정책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과수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기업소, 공장마다 과일나무를 길러 그 생산을 늘리라는 거겠죠. 그 정책에 따라 평천 일용 필수품 공장, 전자자동화 설계연구소, 평양산원에서는 감나무,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보기 좋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군요. 얼마나 많이 수확하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지요. 온 나라를 과수원화할 때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일터마다의
더 많은 과일나무를 심어 덕을 보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촌 일용 필수품 공장에서는 올해에도 과일나무를 잘 가꾸어 이채로운 감 풍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우리 공장 감이 다른 데보다 정말 감이 크고 달고 맛있습니다. 품종이 좋다고 해서 달고 큰 열매가 저절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정성이 기울여야 합니다. 감나무 심은 면적이 한 400평방 되는데 이런 작은 부지에서도 정성을 기울이면 과일나무 덕을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올해 감 수확량이 1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 다 수확해서 작업반마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전자자동화 설계연구소 구내에는 사과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사과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잘하는 한편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도 철저히 세워서 올해만도 많은 사과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또한 건물벽을 따라서 유자도 키우고 있는데 구내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은 종업원들에게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 해에 1톤 정도의 감을 수확하곤 합니다. 감나무 잎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비롯해서 혈관 개통에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열매 자체에 있는 그 당분은 에너지 보충에 매우 좋습니다. 감나무는 수명이 길고 벌레가 잘 끼지 않고 자라기가 매우 쉽고 또 수확량이 많은 곳으로 해서 실리가 나는 과일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심고 자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내에는 100여 그루의 크고 작은 감나무들이 있는데 대체로 5년 정도의 어린 감나무들이 많습니다. 이제 심어서 2, 3년 후부터는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해마다 그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간에 감나무에 열매가 제일 많이 달렸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자기 집들하기 열매를 가꾸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주렁진 열매들을 볼 때마다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정서도 더 깊어지고 사부욕도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분에 40개 숫자를 줄줄 외는가 하면 처음 보는 단어를 수십 개나 기억하고 복잡한 산수까지도 척척 해내는 유치원생들이 있습니다. 웬 천재들인가 싶지만 4, 5살 때부터 지능개발 교육을 받은 덕분이라고 합니다. 원아들의 지능교육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선유치원 김정임 교양원을 만나 날로 발전하고 있는 북의 지능교육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부대라 전기 국내 다 가져가면 아홉 둘네 맞습니다. 여섯 학령전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교육을 잘하는 유치원이 하나 더 소문난 개선유치원입니다. 3, 9, 9, 3, 1, 8, 8, 8, 5, 4, 0, 7, 8, 8, 3, 3. 이들이 진행하는 과외교육, 특히 지능개발 교육 내용과 방법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치원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지능개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유치원 단계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조심산 교육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김종임 교양원입니다. 그에게는 조심산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추심산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추심산을 하였는데 왜 용상화 수준이 서로 다른가? 다른 하나의 질문은
시간이 흐르면 용상화가 안 되고 다 잊어먹는데 왜 그런가? 이것은 주심산 교육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옳은 해답을 주어야 할 심중한 문제였습니다. 주심산의 목표를 묘자리 수에 대한 용상화까지 할 수 있는가로 보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견해입니다. 주심산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의 용상화 수준이 다른 것은 지능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주심산 과정에 지능은 한 계단 발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용상화가 안 되거나 잊어먹는 경우가 있는 것은 주심산을 3년 이상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과외 교육을 시작할 때 그들에 대한 료예부터 진행하는데 특히 주심산 교육에 대한 료예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마쳤습니다. 칸카드도 있는데. 주심산 교육의 정령기가 4살부터인 것만큼 타가소에서 주심산 교육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치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어린이들, 이렇게 가기했습니다. 매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게 주심산 교육 과정안을 작성합니다. 타가소 때부터 연결하면 유치원 높은반 때 와서는 주심산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치원 단계라 해도 주심산 교육에만 머물러 있어야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이들을 위주로 2년 전부터 기억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무턱대고 기억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지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엮어 들려주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들려주어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했고 그림들을 되새겨보게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기억해야 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이들 자체로 이야기를 엮어보게 했습니다. 내가 헛당구를 집에다 묶은 다음에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기억 과정이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엮는 창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앞에 무엇을 막았었을까요? 그래요. 숫자 기억 교육은 00부터 99까지의 매 부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자 797622 9546 3949 1090 583 57 9817 2633 5090 8667 1324 4179 69 72 44 43 2842 주산에 의한 용상화는 주산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술 교육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용상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때문에 주산에 의한 용상화가 건강하게 형성된 어린이들에게 기억술 교육을 주면 그들의 지능을 더 개발시키는 데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놀잇감이나 장난감들을 단어 기억은 특별한 힘을 놓지 않아도 숫자 기억과 방법이 같기 때문에 저절로 도독될 수 있었지만 여기서 난 문제는 뜻을 모르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거 알아듣습니다. 재미나게 놀 수도 있고 또 놀이터에 가서도 생각하는 놀잇감 이름이다. 그리고 아동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억의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새 단어의 뜻을 배우는 과정에 사물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곰이, 샘, 봄, 열쇠, 눈보라, 신발.
단어기억과 주패기억을 함께 밀고 나갔는데 주패기억에서는 또 다른 새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즉, 4개의 꽃과 모든 숫자들이 교랍, 그리고 용어 자모들끼리 교랍, 용어 자모와 숫자들끼리 교랍. 즉, 주패기억이 제일 힘든 과제였습니다. 아이언 낚시, 공병 8, 다이아몬드 8, 다이아몬드 7. 기억술 교육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힘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이야 하는 문제가 어린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그들이 재미나 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트 2.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심리 상태, 육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일과표를 작성했습니다. 수기억 훈련은 1교양 휴식 시간에 20분 정도. 단어 기억 훈련은 어린이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보는 11시 30분경에 20분 정도. 주패 기억은 오후 잠에서 깨어나서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기억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조심스러운 교육을 다 재버리는 것은 어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이 유치원 시기 어린이들에게는 이 기억술 교육을 주심산 교육과 반드시 결합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주심산에 의한 영상을 더 건강히 할 수 있고 기억 훈련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유치원 단계에서의 주심산 교육과 기억술 교육이 학교 교육 단계에서 어느 만한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정임 교양원은 자주 서흥서학교를 찾습니다. 이 학교 2학년에는 2년 전에 그에게서 기억술 교육을 받은 첫째자인 최건우 학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 볼 때 정말 내가 건우 학생 문제풀이 보면서 아니 이거 어디서 너 배워가지고 오지 않아?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1학년 때 산가지로 억각별 2개 만드는데 산가지가 몇 개 두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학생들은 5 더하기 5, 10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우 학생이 풀은 거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15개씩 2개니까 30개 나와서 건우 학생 좀 한번 설명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15개 돼서 15 더하기 15 해서 30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정말 사고가 남다른 정말 이건 남다른 사고입니다. 기억술 교육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 단순히 기억력만을 높여주는 암기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는 기억력이 좋은데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기억술을 배워주면 수학 문제도 뜻을 모르고 절절 암송해서 풀지 않겠는가? 인차 기억하고 빨리 잊혀지지 않는가 등의 의문으로 해서 이 교육에 의욕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이에서도 고정된 계산 방식이 아니라 자기식의 계산 방식을 창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양동이나 하나, 용소다리 40, 밭정리 50, 어리다리 6. 거목은 새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새싹과 같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양심과 열정을 갖춰가고 있는 이런 교육자들이 있어 우리 조국의 내일은 더 밝고 창창한 것입니다. 밖에도 외딴 섬에 사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아이들 통학 문제겠죠. 최근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 여러 도에서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지는 어머니호가 운항을 시작했답니다. 각지 여맹원들이 좋은 일 하기 운동 차원으로 어머니호 통학배들을 마련했다고 하는군요. 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마음 어떨까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꽃피우며 이 땅 위에 따사롭게 비춰드는
어머니 당의 사랑을 담아싣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의 외진 산골 마을의 학생들을 위한 어머니호 통학배들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 학생 소년들의 다시만 학부형이 되시어 조국의 미래를 갖고 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통학 조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은중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후대 교육 사업을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며 금부도 아끼지 않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 유명 일꾼들과 유명원들은 좋은 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여서 어머니요 통학배들을 마련했습니다. 새 통학배들이 첫 거동소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태촌군 발전노동자구와 룡원군 중삼리, 신원군 률나비, 상도군 묘무리, 지성리에 펼쳐진 이채로운 풍경은 어려울수록 후대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어머니 당의 손길 아래 부흥하는 내 조국의 선경을 더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을 태운 통학배들을 현지 주민들이 기쁨 속에 발휘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북에서 인정받는 여성 과학자를 소개합니다. 자연치료학 권위자 리혜경 씨인데요. 자연치료학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온천이나 약수같이 자연에서 비롯한 치료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리혜경 씨는 전국을 다니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자연치료 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방문한 곳만 전국 1180여 곳에 달한다 하니 그 집념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책이 조선자연치료자원 총람이라는데요. 나라의 귀중한 제보라고 평가받는 이 책과 리혜경 씨의 삶을 살펴보고 오늘은 북의 자연치료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집의 주인인 누군가를 알려주는 문패에는 예로부터 세대주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예상사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굿을 달아 이 희한한 주택지구의 문패들은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더 올랐습니다. 경로동 10반 7층 1호 리혜경. 그는 현재 우리나라 자연치료학 부문의 권위자이며 국보적인 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 총람의 주집필자이기도 합니다. 50대 초엽에 벌써 하나의 학문을 꿰뚫어 그 봉우리에 올라선 여성. 그의 첫 이야기가 참으로 기대됐습니다. 우리 위대한 수령께서 해방 전에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곳곳에 강수약수, 그다음에 주온천, 양동온천을 비롯해서 인민들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강천자원이 풍부한데 지금 현재는 일제와 구주구들의 유흥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 인민들이 건강 증진 이바지할 수 있게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때부터 이것은 철이 채 들기 전부터 아버지가 그에게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리혜경 선생님의 아버지 리순석 선생님은 자연치료 부문을 발전시킬 데 대한 오보이 수령님들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 이 학문을 개척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조선의 광천, 우리나라 약수와 온천, 자연치료학 등 광천학 부문의 주요 도서들을 수십 권이나 집필한 공로가 있는 의학자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자연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이 태어난 자연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가장 알맹이들 온천, 약수, 기후, 감탕 이 자연 속에서 이걸 가지고 이용한다. 치료에 이용한다는 거. 홍안의 그 시절 갈리 없이 흐르는 시냇물 마냥 끝없이 나래치던 리혜경 선생님의 꿈과 희망이 드디어 매혹적인 학문의 바다에 표리되게 됐습니다. 그 무렵 앞길을 밝혀준 등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0년 3월 2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프랑스의 삐레 약수나 그런 게 유명한데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좋은 강소약수, 서강서약수를 비롯해서 삼방약수를 비롯해서 이거 더 좋은 거 많은데 그걸 우리 인민들한테 널리 서기 선전해서 인민들이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결시가 있었습니다. 서기 선전하자니까 우리가 전국의 자연치료 자원에 대한 이거 조사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편답하면서 매 대상지들에서 34가지 지표들에 대한 성분 분석과 함께 지대 명칭, 도시, 군, 리 서재지로부터의 고리와 방향, 그리고 주변의 풍치와 우리 민족의 리역 역사 자료 등 수십 가지의 현지 조사와 촬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 산가고짜기 이거를 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사진 촬영할 때마다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 얼마나 멋있는지.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전국의 1180여 개 지대에 대한 자연치료 자원 분석을 2차례 진행해서 2편의 도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자연치료자원 총람은 나라의 전 영토적 범위에서 광천, 감탕, 산천수, 기후, 풍경 등 전반적인 자연치료 자원에 대한 연구 성적을 종합 체계화한 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는 후세의 길이 전할 수 있는 나라의 귀중한 제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학자의 심장이 한없는 긍지로 부풀어 있던 그 무렵 그를 더욱 흥분케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 8월 경의하는 송기서 동지께서 양덕군 안의 온천 지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해방 후 첫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첫 휴양소를 꾸려주신 이곳에 우리나라의 온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온천 문화 휴양지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그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셨던가. 이어 보건성이 박사 리혜경 선생님을 위해서로 새로운 광천학 연구 진영을 꾸릴 데 대한 당의 조치가 취해졌고 양덕 온천지구 개발을 위한 현지 조사 연구 과제가 그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거 우리 학문을 우리 부문을 벌써 추일도 씌워주시고 빛내주시고 내씌워주시니까 그때 감정이 나고. 그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가장 가까이에 비춰드는 봉우리의 정점이 애국 여성이라는 문패를 달고 들어섰습니다. 가정에 협소한 울타리 안에서 변천하는 시대를 관망하는 관저자가 아니라 겹사이는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과거로 조국을 떠받들어가는 이런 여성들의 모습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양덕온천 문화지구가 새로 세워지는 데에서도 저 리혜경 씨의 역할이 특출했네요. 북에서 중시하는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뭐 최첨단 컴퓨터 기술 아니면 공업 기술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옛스러운 이런 자연 치료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독특하네요. 예, 북은 이 자연 치료 등 그야말로 이 대한 치료에 대한 연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의 의료 학술지 중에 조선의학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그 논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그 이전 논문들은 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약물이라든지 또는 수술 또는 한의학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최근 와가지고는 전부 다 뭘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그런 것들은 아주 대폭 줄고 자연의학, 이런 대체의학에 대해서 7%밖에 안 되는 논문들이 최근에는 전부 다 57%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북의 전반적인 의료 분야 자체가 그런 자연치료, 대체의학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으로까지 보이는데요. 엄청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지죠. 예. 그럼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변화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든지 또는 뭐 자연치료, 대체의학 이런 것들은 거의 좀 세계적 추세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항생제를 써서 질병을 치료하고 하는 것보다는 몸에 있는 면역력을 길러내고 병을 예방해내고 그리고 이 자연과 함께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무튼 추세가 그쪽 추세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 이제 남쪽에 있는 이 일부 의학 전문가들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표현에 의하자면은 북이 워낙 제재를 받고 오랫동안 의료계가 낙후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약을 잘 생산할 수 없으니까 자연의학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또 폄훼해서 보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자연치료도 종류가 좀 다양해 보이던데요. 아까 영상에서 나온 자연치료자원 총람, 그 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각각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나요? 예, 제 1권은 이제 광천 치료에 대한 것인데, 이제 광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약수, 온천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미네랄 워터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광천이 어디 분포되어 있는지, 성분이 어떠한지, 그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게 아주 자세히 잘 정리돼 있죠. 북에는 유명한 온천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양덕문화휴양지도 새로 지어졌고 또 전국적으로 200여 군데나 온천이 있다던데 우리도 왜 몸 쑤시거나 피부병 걸리면 온천욕 많이 권하잖아요. 북에서도 온천과 관련한 치료법 많이 발달되어 있나요? 네, 자연치료법을 많이 강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천수는 아무래도 옛부터 여러 가지 치료, 질병 예방에 많이 사용되었으니까요. 온천이 나는 곳마다 요양소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요양 문화가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몸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 특히나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중앙약물관리소에 요양권을 요청해서 받아내면 의사들이 이제 진단에 따라서 요양을 이제 허가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요양소에 가서 그 온천과 함께 최소한 한 달 단위인데요. 한 달 정도를 요양하다 올 수 있고요. 물론 뭐 비용은 없습니다. 예. 북의 소식들 보면요. 휴양지나 요양소 소식을 보면 매번 감탕치료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진흙탕 같은 데에 온몸을 푹 담그고 목욕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이게 우리 보성에도 유명한 머드 혹은 유럽에 온천 여행 가다 보면 머드탕도 있잖아요. 그런 일환일까요? 아무래도 좀 비슷하겠죠. 같은 뭐 진흙계통이라고 봐야 될 건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자연치료 자원총람 제2권이 감탕치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진흙과 좀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저 호수 밑바닥에 깔아져서 오랜 세월 동안 퇴적된 그 퇴적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에 집어넣고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흙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치료에 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머드팩만 해도 엄청 보들보들해지잖아요. 그 오랫동안 퇴적되어 왔던 거를 끌어올려서 따뜻하게 데워서 몸을 담근다. 확실히 몸에는 좋을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여러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따뜻하게 하니까 혈액순환에도 많이 또 도움이 되겠죠. 얘기 나눌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요. 3, 4, 5권 어떤 내용일까요? 3권은 산천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4권은 기후, 5권은 풍경에 대한 아주 독특하죠? 그렇게 좀 치료 자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산천수는 들으면 바로 감이 오는데 기후라던가 풍경도 치료에 좋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것도 자연을 잘 활용해서 치료에 쓸 수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자연 치료학이겠지요. 실제로 북에서는 이 자원총람 도서를 통해서 각종 예방 의료기관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왜 쌍화탕이라던가 비타민 음료 손쉽게 구해서 마실 수 있잖아요. 북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연 치료 자원으로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판매도 하고 사서 마시기도 하고 그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약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해가지고 이 약수통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서 다 들고 내려올 수는 없는 거니까 큰 탱크에 그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판매하기도 할 텐데요. 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약수 중에는 강서약수라고 있습니다. 아주 각종 그 전설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약수인데요. 2000년대부터 이것을 강서청산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남쪽에도 수입되어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 물맛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드셔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약수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금강약돌 음료가 또 널리 좀 시판되어서 팔리고 있다고 하죠. 금강약돌이요. 네. 이거 찜질방 가끔 가다 보면 금강약돌 찜질방 있거든요. 북에서도 많이 나는 돌인가 보네요. 예, 이건 돌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강약돌이라고 하면은 북에서 말하는 3대 장수 식품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개성인삼이 있고요. 신창에서 나는 송이가 있고요. 그리고 금강약돌이에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금강약돌은 약 400억 톤 정도 매장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각종 몸에 좋은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있는 50여 종의 원소들이 있다고 하고요, 안에. 그리고 희토류 또 원소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지금 이제 심장계통 질환이라든지 또는 소화기계통 질환, 그리고 신경통, 관절염, 각종 그 피부병 이런 것에 당뇨병까지 그야말로 이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특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뭔가 건강기능식품 광고 보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금강약돌이면 어쨌든 돌덩이일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음료로 만든다는 거지? 그게 궁금한데 설마 돌을 갈아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튼 금강약돌이 나는 곳에 있는 약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올해나 와서는 여기에 관련된 그 노동신문 기사가 있어요. 네, 한번 기사를 잠깐 읽어볼까요? 첨단 음료수 처리 기술의 하나인 소분자수 제조 기술과 자화 기술 등을 도입하여 물맛과 효능을 더욱 높이 새로운 금강약돌 음료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강약돌 원액에 물 타는 개념을 좀 더 벗어나서 그 소분자수 제조 기술이라든지 또는 자화 기술로 약돌이 좋은 성분이 녹아나 있는 그런 약수를 만들어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건강에 그렇게도 좋다고 하니까 꼭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참 북의 자연치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남북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면 우리도 의료 시스템이랑 결합해가지고 더 좋은 치료법도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상품도 더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화학 제품을 덜 쓰는 방향이 기후위기에 전 지구적 흐름이니까요. 우리에게 주는 여러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어린이의 또랑또랑한 동요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왕차 찡찡 유치원에 와요.
둥디둥 걷는 자태만 봐도 왠지 힐링되는 펭귄. 다들 좋아하시지요? 동물 백과사전 펭귄 편 함께 보시죠. 지구의 한 끝인 남극 대륙. 여기서는 이렇게 펭귄과에 속하는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펭귄은 바다와 얼음, 바위 섬에서 사는데 주로 남반구의 바다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펭귄의 몸 길이는 40 내지 115cm입니다. 목은 짧고 다리는 몸의 끝에 있어서 펭귄이 곧바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펭귄의 날개는 다른 새들의 날개와는 달리 좁지 못합니다. 펭귄도 역시 타조처럼 날지 못합니다. 펭귄은 걸을 때 이렇게 몹시 뚱기적거립니다. 하지만 일단 물속에만 들어가면 아주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어떻게 헤엄을 잘 치는 걸까요? 펭귄은 헤엄칠 때 자기의 좁은 날개를 노떼처럼 이용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막이 있는 큰 발은 방향을 잡거나 몸을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펭귄의 기본 보기는 갑각류와 물고기, 낙지입니다. 이것은 대왕 펭귄의 물입니다. 룡아의 추위와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을 견뎌내기 위해서 펭귄들은 이렇게 가능한 곳 서로 가까이 붙어서 몸 온도를 유지합니다. 아무리 추운 남극이지만 펭귄들이 붙어있는 무리의 한가운데에서는 많은 열이 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펭귄의 많은 종들은 대체로 큰 무리를 이루고 집단 번식하는데 암수컷이 한 번 쌍을 모으면 일생 동안 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펭귄들은 주로 덜과 풀, 감탕과 덩굴, 그리고 땅굴에 둥지를 트는데 한 번에 한두 개의 알을 낳습니다. 보통 알에서 새끼가 까나올 때까지 약 1, 2개월 동안 암컷과 수컷이 교대로 알을 품어준답니다. 새끼가 알에서 까난 다음에도 옴지는 이렇게 자기 발등에 새끼를 올려놓고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남극의 모진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몸에서 방수용 깃털이 자랄 때까지 새끼들은 옴지들을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펭귄은 몸 색깔과 무늬, 대가리 위에 있는 뷰등을 보고 종류를 구별하는데 대왕 펭귄, 바위 펭귄, 수염 펭귄, 훔볼트 펭귄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10여 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동물 백과사전.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43년간 멸악산을 지켜온 산림감독원이 있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힘들다며 하나둘 떠나간 산을 매일같이 누비며 살아왔다는데요. 척박하기만 했던 산이 그의 손길을 거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묵묵히 걸어온 멸악산의 고문 산림공 윤경국 씨의 삶을 전해드립니다.
해발 1000m에 가까운 묘락산 기슭에는 40여 년 세월 매일같이 백여리의 산길을 걸으며 근 3천 정도의 경제림을 조성한 이론이 넘은 공원 산림공이 있다. 평산군의 한 산골 마을에 체육에 대한 남다른 꿈을 지닌 한 청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고이 간직하고 족보의 초소로 떠났다. (1977년) 군사복무를 마친 병사는 체육대학 입학 통지서를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학으로 갈 수 없었다. 외진 산골이라고 너도나도 볼방으로 떠날 생각만 하는데 동무 같은 끌끌한 제대군인 당원이 살림을 떠받겠다니 정말 반갑소. 하지만 각오는 든든히 해야 할 거요. 살림 계절은 간단치 않소. 이렇게 그의 꿈은 만 사람의 박수갈채 속에 빛나는 시상대가 아니라 누구도 보는이 없는 고향의 숲에 깃을 피웠다. 해발 1000m에 가까운 묘락산은 고리 많기로 유명하다. 맡은 dim지에 한 번만 갔다 오자고 해도 왕복 100여리. 그래서인지 10년 동안 7명의 산림보호원이 떠나갔다. 그리고 관리해야 할 산림 면적에 쓸모있는 곳이라고는 겨우 1%에 해당한 잣나무림이 전부였다. 나머지 99%를 전부 경제림으로 만들자면 결코 험한 길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허망한 꿈으로만 남을 수도 있는 길이었다. 처음 여기 양묘장을 꾸리자고 할 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흙보다 덜이 더 밟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가고 하면서 모두가 머리를 주었습니다. 이젠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하루는 영감이 들어오더니 텃밭에 흙을 몽땅 퍼들고 산으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영감이 하는 대로 이구지고 산에 올라가니 아니 글쎄 산영반 여인들이 다 자기 텃밭에 흙을 배낭에 지고 이고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애어린 포기마다 그는 자기의 꿈을 함께 심었다. 어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다오. 내 나라가 잘 살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4번이나 흘러간 그 세월, 그가 고른 순회길의 고리를 다 합하면 아마도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을 것이다. 그는 오늘도 묘락산 줄기의 이 숲에서 살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모습에 세월이 새겨진 주름이 늘어난 대신 고향의 숲은 나날이 젊어지고 무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아들 손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다. 숲은 그의 긍지이고 사랑이다. 조국에 바친 그의 녹시고 사랑이다.
이 숲의 주렁지는 갖가지 열매들이 바로 그의 꿈이었고 행복이며 기쁨이다. 그의 기쁨과 고뇌, 열정과 환희를 숨결로 받아안고 푸르러진 정수리의 푸란 복이 나무 한 그루로 우리에게 말하는 듯 싶다. 이런 애국자가 많아 내 나라는 나날이 젊어진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일반 의학을 넘어 자연치료 등 대안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지요. 수술을 피하고 공기 맑은 곳에서 명상과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몸의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지요. 북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말 대사전을 찾아보면 자연치료에 대한 개념 해설이 잘 나옵니다. 햇빛, 공기, 해수, 온천, 약수, 치료용 감탕 등 여러 가지 자연의 물리적 요소들을 써서 몸을 단련하거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감탕은 진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부질환, 관절질환, 신경계통질환 등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치료용 감탕을 덮여 찜질하거나 물에 풀어 목욕하는 치료 방식이라는군요. 머드팩과 비슷한데 온천과 결합된 특별한 치료인 듯 합니다. 약수에 의한 치료도 많이 사용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강서 약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만병통치약으로 선전되고 있다 합니다. 온갖 전설의 드라마까지 만들어질 정도니까요. 각종 소화기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신경통 등 병 예방 치료에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피부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온천은 북전역에 수백 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질이 대단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통과 고혈압에 좋다는 염분 온천으로 유명한 용강 온천, 부인병,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경성의 옴포 온천, 대규모로 최근 개발된 노천탕, 양덕 온천 등 유명한 곳이 참 많습니다. 온천마다 요양소가 설치되어 휴양 문화가 무척 발달되어 있다고도 하지요. 북은 아예 자연치료 총남을 만들어 전국 치료예방기관들의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니 자연치료법이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제재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 의약품이 부족해 자연치료를 강조한다고 폄훼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도리어 어떤 이유로 시작했던 간에 말이죠. 그 연구 내용과 임상 결과를 보다 겸허하게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공기 맑고 물 좋은 산 속에서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우리 생활 속에 늘 살아있는 전설이니까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